티슈 스티뮬레이터로 서로 다른 분자량과 다른 입자 크기를 조합하여 34가지 샘플을 만들고 우직의 반응을 관찰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의 한 팁 말씀해 주시죠. 오늘의 한 팁은 바로 티슈 스티뮬레이터. 그 중에서도 요즘 가장 핫한 재료인 PLA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polylactic acid, 문자 그대로 lactic acid가 연속적으로 연결된 중합체를 말합니다. lactic acid, 젖산은 우리에게는 근육 피로와 연관 있는 물질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체내에서 생성되고 저절로 분해되는 성분이기 때문에 이를 중합하여 만든 polylactic acid 역시 우수한 생체 적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PLA는 예전부터 여러 보형물이나 녹는 봉합사의 재료로 활용되어 왔습니다. PLA의 재료인 lactic acid는 L타입과 D타입의 거울상 이성질체로 구분되는데 L타입의 lactic acid가 중합체로 구성되어 있으면 PLLA, D타입의 lactic acid가 구성되어 있으면 PDLA라고 합니다. L타입과 D타입의 lactic acid가 번갈아 연결된 중합체는 PDLLA라고 합니다. 각각의 특성을 간단히 살펴보면 먼저 PLLA와 PDLA는 거울에 비추었을 때 좌우만 바뀐 구조이므로 분자 간의 결합 방식이 같아 물리적 상성이 유사합니다. 그에 비하면 PDLLA는 결합 방식이 위의 것보다 느슨하기 때문에 물리적 성상도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유리 전이 온도가 둘보다 낮은 온도에도 캐러멜처럼 말랑말랑해지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생체 내에서의 반응은 다소 상이한데요. 좌우만 바뀐 구조인 PLLA와 PDLA라도 효소들은 이성질체를 구별하여 반응하기 때문에 효과라든가 분해 시간이 다릅니다. PDLLA의 경우 L타입에 작용된 효소에도 분해되고 D타입에 작용하는 효소에도 분해되기 때문에 PLLA나 PDLA에 비해 체내에서 가장 빨리 분해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PLA냐보다는 이 중합체의 입자 모양이나 밀도 등이 훨씬 더 체내의 영향을 좌우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제품화된 입자가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떤 모양, 어떤 크기냐가 더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티슈 스티뮬레이터로 시작된 건 PLLA 주성분인 였습니다. 거친 입자를 이루어 면역 반응이 비교적 크게 나타납니다. 체내 분해도 덜 되고 면역 반응도 좋으나 결절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 주의를 요했고 이러한 문제 때문에 효과에 비해 대중화가 덜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PDLLA를 재료로 입자 형태를 구형으로 만들어 부작용을 줄인 제품이 있습니다. 면역 반응이 다소 약하고 분해가 잘 되는 PDLLA를 재료로 하기 때문에 효과는 좀 약할 것이라 생각되었으나 훨씬 더 안전하게 쓸 수 있어서 부음업을 이끌게 됩니다. 그렇다면 면역 반응도 강하고 체내에서 오래가는 PLLA를 안전한 구형으로 만든다면 어떨까요? 일단 효과가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 Cells의 국내 연구진이 발표한 논문이 있어 소개를 합니다. 제목은 노화 피부에서 poly L-lactic acid 필러의 M2 대식 세포 분국 조절을 통한 콜라겐 합성 증가 효과에 대한 연구입니다. 참 길죠? 사실 제목에 연구 내용이 다 있습니다. 구형인 PLLA 물질을 늙은 마우스의 피부에 주입했더니 M2 타입의 대식 세포가 분국되어 섬유아세포의 콜라겐 합성 증가 효과를 보였다게 이 논문의 내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늙은 마우스의 피부입니다. 피부 콜라겐을 재생시키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섬유아세포 활성인데 의사들 사이에서는 농담삼아 이런 말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 피부에는 소금물만 주사해도 피부가 좋아진다. 바로 섬유아세포의 활성이 매우 좋기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효과가 좋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이 든 피부 세포에는 섬유아세포 활성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웬만한 방법으로는 콜라겐 생성을 일으키기가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구형 입자의 PLA를 이용하여 늙은 피부 세포에도 확실한 효과를 낸다는 실험 결과를 발표한 것이죠. 이 구형의 PLLA는 국내의 사치바이오라는 회사에서 처음 개발하였습니다. 중견 기업인 제이시스 메디컬의 자회사로 PLLA 티슈 스티뮬레이터인 메쿰과 엑소즘 스킨 부스터인 엑소비스를 출시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체내 반응을 일으키는 데에는 재료의 종류도 중요하지만 입자의 형태와 모양, 크기, 밀도가 체내 반응에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회사 측은 제품의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또 하나의 연구를 하죠. 어떤 분자량, 어떤 입자 크기가 티슈 스티뮬레이터로
부작용도 가장 적으면서 효과도 좋은지를 알아보는 실험을 의뢰한 것입니다. 서로 다른 분자량과 다른 입자 크기를 조합하여 34가지 샘플을 만들고 조직의 반응을 관찰한 것입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각의 샘플마다 부작용을 일으키는 작용과 섬유 아세포 활성을 높이는 작용이 다 다르게 나타나고 있죠. 그 중에 여기 7번째 샘플이 부작용이 낮고 섬유 아세포 활성은 가장 높이는 분자량과 크기의 샘플로 밝혀졌습니다. 사치바이오는 이 샘플을 제품화하여 메쿰7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아직까지는 주사제로 허가받은 제품이 아니라 MTS나 프락셀류의 피부 시술 후 도포하는 것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포텐자 펌핑 팁을 이용하면 피부 진피층에 고르게 약물을 침투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고 니들 RF 효과까지 추가적으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재 주사제로 허가 신청 중으로 이미 주사제 공정으로 제품을 만들고 있다고 하니 주사제 허가가 빨리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구형 PLLA 조직 자극 물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